대구 경북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교회와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민 기자, 수도권 관련 확진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대구에서는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모두 80대 여성으로 지난 17일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과 접촉한 이들입니다. 이로써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대구 지역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교회와 집회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1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이들이 3천여 명으로 추산되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세버스 48대로 집회에 참여한 1,573명을 파악했으며 나머지 한 대의 운전기사와 탑승객을 찾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세버스 47대로 1,3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버스 탑승자들 가운데 대구에서는 18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경북은 파악된 1,300여 명 전원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백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인솔자 대부분이 교회나 특정 정당 등 집회 주최 측 관련자여서 탑승자 명단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집회 참가자들을 조속히 검사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단을 건네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에 대비해 코로나 환자 입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는 등 2차 대유행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이번엔 대전 상황 알아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대전에선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용희 기자,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확진자 몇 명이나 나온 건가요? 네, 밤사이 대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3명입니다. 먼저 대전 동구 용운동의 60대 여성과 서구 관저동의 50대 여성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집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중구 목동의 60대 남성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어제 확진된 50대 여성의 남편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대전과 충남에서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대전 4명, 부여 1명을 합해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확진자 3명은 유성구 신성동과 어은동의 50대와 20대 남성,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입국한 30대 유학생 1명입니다. 이들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나 수도권 교회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시는 확진자들이 방문한 장소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도 20대 여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치단체들이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집회 참가자 840여 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앞으로 검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가 40%에 달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이상의 전파로 인한 확진자도 최소 50명 이상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8일 만에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사랑제일교회. 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자는 40%에 달합니다. 고령자일수록 중증 환자로 진행될 위험이 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은 50대에서 0.6% 수준이었다가 60대에선 1.9%로 급등하고 80대 이상은 24%에 달합니다. 검사 대상자 가운데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교인과 방문자가 400여 명에 달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허위로 번호를 제출한 분들의 신원 확인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그 경찰의 협조와 또 사랑제일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 감염은 직장이나 방문 장소 등을 통해 이미 확산하고 있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14개 시설에서 2차 전파가 확인됐고 이 중 종교시설 2곳 등 11곳에선 교인이나 교회 방문자가 아닌 즉 2차 이상의 전파로 인한 확진자가 최소 5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를 통해서 다른 장소나 시설로 번진 추가 전파가 있다면 그 사례를 찾아서
추적 관리하는 것에도 최우선순위를 두고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는 확진자도 지금까지 10명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실외 집회라도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와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는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파주의 한 병원에 격리돼 있다 탈출한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어제 하루 만에 검거됐죠.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25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종로와 신촌 일대를 누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기도 평택에 사는 50대 확진자입니다. 확진 판정 뒤 파주병원에 격리돼 있다가 그제 새벽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온 지 8시간 만에 서울의 한 카페에서 포착된 겁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통화도 하면서 1시간 넘게 카페에 머무르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자리를 뜬 지 불과 2분 만에 방역당국 관계자와 경찰이 들어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어쩌면 눈치를 채고 먼저 매장 내 이제 전체 다 소독을 하고 간발의 차로 경찰과 방역당국을 따돌린 이 남성. 이번에는 종로구 원남동 원불교법당 인근을 찾았습니다. 확진자는 이후 버스를 타고 신촌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24시간 카페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시각은 어제 새벽 1시 반으로 병원 탈출 25시간 만입니다. 붙잡힌 확진자는 구급차를 타고 다시 격리돼 있던 경기도 파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남성의 동선을 따라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 25시간 동안의 동선을 살피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확인 중인데 검거 당시 신촌 카페에만 직원과 손님 등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종로 카페와 원불교 법당 인근,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했던 사람까지 고려하면 접촉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경기 평택시청은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유튜버와 정치인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발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집회 통제를 위해 동원된 경찰 7천여 명도 전원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을 비추며 인터넷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장면만 봐도 감동적이죠. 지금 쉼없이 끊임없이 올라오세요. 그런데 이 방송의 진행자인 신혜식 씨는 3일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말이죠. 지금 보람의 병원에 와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서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마스크를 턱 밑까지 내린 채 발언하는 차명진 전 의원. 특별히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우리의 이 선거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에 다녀간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 확산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 지역 상인들의 걱정이 큽니다. 확진자가 다녀갔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주변에 뭐 한두 명 났다 그러면 아예 그냥 쫓아가요 사실. 이번 주 예약은 다 치유됐어요. 100%. 이 광복절 집회 때 이곳 광화문으로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경찰도 전국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동원된 경찰은 7,600여 명. 전원에 대해 진단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내일까지 진단 검사를 마무리하고 음성이 나온 경찰 부대부터 다시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일일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15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서울시청 공무원 중에서도 확진자가 생기면서 신청사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일주일이 최대 고비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하루 동안 151명이 늘어 모두 2,360명이 됐습니다. 앞서 15일에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146명보다 많은 것으로 서울 1일 신규 확진자로는 최대입니다. 1명을 제외한 150명이 국내 감염이고 이 중 절반이 넘는 84명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노원구 안디옥 장로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도 각각 3명이 늘었고 양천구 되새김교회에서도 1명이 증가하는 등 교회발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1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기타 경로는 17명 늘었습니다. 등록 교인이 14만 명으로 알려진 중랑구 금란교회 교인 1명도 확진됐는데 이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예배에 참석한 17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돼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격리 중인 환자는 758명으로 늘었고 병상 가동률도 그제 75%에서 어제는 80.8%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라며 방역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사랑제일교회발 추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구상권 청구도 예고했습니다. 진단 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선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기존 남산 유스 호스텔에 이어 어제 태릉선수촌에서도 운영을 시작했고 은평소방학교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신청사 2층 근무자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층에 있는 기자실을 포함해 전층이 폐쇄됐고 방역 소독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위기 국면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번에는 KB증권 연결해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7.65포인트 하락한 2342.89에 코스닥은 2.7포인트 내린 816.0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애플의 장중 시가총액 2조 달러 기록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의 불확실한 경기 전망이 부각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흘 연속 상승하며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섰고 유한양행은 미국 제약사의 위장관 신약 기술을 수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 제약은 식약처의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수출 허가에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환자와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자 로봇을 도입하는 요양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요양시설입니다. 보통 재활운동을 하려면 강사들이 환자 옆에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쳐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로봇이 대신 강습을 합니다. 또 환자와의 야간 접촉을 막기 위해 침대 밑에 깔아 환자의 호흡 상태를 감지하는 로봇도 도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간병 로봇 개발과 도입을 지원하고자 전국 각지에 창구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간병 로봇 전시 시설입니다. 음식 배식 로봇이나 떨어져 있는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로봇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전문가는 로봇 도입으로 인해 간병 수준이 떨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간병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의 포도 농장. 컴컴한 새벽 시간부터 포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여름 프랑스 전역에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높은 기온 탓에 포도 열매가 빨리 익어버려 농민들은 때이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Une accélération des températures, en particulier au mois de fin juin et début juillet. Là. Donc on a mûri tôt. 남부뿐 아니라 북부 지역도 평년과 비교하면 열흘에서 2주 이상 수확 시기가 당겨졌습니다. 여름 바캉스 성수기인 요즘 급하게 수확에 들어가느라 갑자기 작업 일손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동부의 부르고뉴 지역은 지난 2003년 프랑스의 기록적인 여름 폭염 피해가 발생했던 때보다도 더 이른 수확에 들어갔는데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포도 수확량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에서는 깊은 산속 탐험에 나섰던 배낭 여행객이 길을 잃고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진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고립되면 구조 비용은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8월 10일 쓰촨성 어메이산 탐험에 나섰던 여성 2명과 연락이 끊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지 소방관과 경찰 등 50여 명이 며칠 동안 수색한 끝에 이들을 구조했는데요. 어메이산 관리사무소 측은 진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던 두 여성에게 구조에 든 비용의 일부인 2만여 위안, 우리 돈 350만 원 정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안의성 황산 비개방 지역에 함부로 들어갔다 고립 된 여행객을 구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황산관리사무소 측은 유상구조 원칙에 따라 구조 비용 15,000여 위안을 여행객에게 직접 청구했습니다. 如果你需要救援，那么你的经济支付能力，你都需要全面思考之后，全面的进行判断之后，那么你再谨慎的上路。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공적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조 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아드리아해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금을 만드는 염전이 유명합니다. 아드리아 해안의 작은 마을인 스톤. 염전 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만들기 위해 바닷물을 막아 웅덩이를 만들고 온전히 바람과 햇볕, 자연의 힘으로 증발시키는데요. Соль, как се производила при Римскog doba Dubrovačke republike, tako i danas se proizvodi. Čisto prirodan način, samo more, sunce i vjetar. 만들어진 소금은 일일이 삽으로 모은 뒤 수레를 이용해 창고로 운반되고 건조 작업을 거칩니다. Tako je, razlika je samo to što su u to vrijeme nosili u vrećama, a danas na vagocinima. 오직 자연의 힘으로 천일염을 만드는 최적의 염전으로 유명한 스톤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그야말로 재난 상황입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는 산불에 극심한 폭염까지 겹쳐 일부 지역엔 정전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한밤중 도로 주변으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른 속도로 무섭게 퍼져나갑니다. 공중에서 물을 뿌려봐도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일부는 방화로 불이 났지만 지난 주말 이 지역을 덮친 번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산불은 북캘리포니아주 일대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주택가까지 번지자 오늘 새벽엔 일부 지역에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I'm probably going to stay on the property tonight with an exit plan. It's a fact that the fire is right around the corner. 산불로 초토화된 캘리포니아 지역엔 지난 14일부터 폭염까지 강타했습니다. 섭씨 44도를 넘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전기 사용이 급증했고 결국 제한 송전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전기 없이 폭염을 버티고 있습니다. And let me just make this crystal clear. We failed to predict and plan these shortages, and that's simply unacceptable. 폭염에 정전에 산불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결국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 방위군 동원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례 없는 복합 재난이 주민들에겐 버겁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식 지명됐습니다. 오는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서 사실상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의원 투표 등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Vice President Joe Biden has officially been nominated by the Democratic Party as our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지켜보던 바이든 후보는 연신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Thank you very, very much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바이든은 미국 시간으로 18일 목요일 밤 공식 수락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후보 지명 당일엔 그의 부인 질 바이든이 나섰습니다. We just need leadership worthy of our nation, worthy of you, honest leadership to bring us back together. 척 슈머 상원 의원은 전염병으로 미국 내 사망자가 17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냥 그것일 뿐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Millions are jobless. 170,000 Americans have died from COVID. And Donald Trump says it is what it is. President should never say it is what it is. 공화당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은 민주당 후보 바이든을 지지하는 이유가 도덕성과 리더십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I support Joe Biden for the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those values still define him, and we need to restore those values to the White House.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현 백악관엔 혼란만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한 가운데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결정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백악관에서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비 부부들과 예식장 업체와의 분쟁이 예상되자 결국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이달 말 서울 도심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앞둔 김모 씨. 5월에 호텔 측과 200명분의 뷔페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상 50명만 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도 호텔 측은 일부 할인은 해주겠지만 계약대로 200명 식사비를 다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시지도 않은 하객분들의 식대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고 그 금액이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신랑 신부들이 다 그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게 좀 많이 억울하고요. 김 씨 같은 상황인 예비 부부들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서를 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 중요 상황이 생겼을 땐 위약금을 낼 책임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비 부부들은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항변하지만 식장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초유 사태인데 뭐 기준이 있겠습니까? 현재 세부 지침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지금 마련 중인데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계에 요청한 겁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업체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식장과 소비자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 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대한 모임 제한이 다음 달 이후로 더 연장될 경우 예비부부와 업체 간 갈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중부지방의 장마가 끝난 16일 이후 닷새째 전국적인 폭염이 기승입니다. 지난밤에도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경상도 내륙 지역에는 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또 얼마나 더울까요? 낮 기온 대구가 37도, 대전이 35도, 서울이 34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 지방에는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로 제법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35도 안팎으로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안 지방에는 너울성 파도가 해수욕장으로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KBS ETV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